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됩니다. 창사 79년 만에 맞은 최대 위기. 과연 삼성은 내일 어떤 아침을 맞을까요? 그리고 이재용 회장은 어디서 아침 식사를 하게 될까요?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입당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귀국 메시지에서 정치 교체를 외치던 호기로움은 냉혹한 현실 정치 앞에 절박함으로 변했습니다. 1월 18일 수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될지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구속 영장 발부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된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예, 아니요 설명하지 말고요. 예, 아니요. 예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지아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구속영장 발부. 99.999%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금방. 예, 아니요. 100%. 자, 최윤 교수님. 저도 발부된다 쪽인데 예. 두 분이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두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약간 발심이 나서 예. 전 아니오에 한번 걸어볼게요. 왜냐면 오늘 틀린 분은 이제 절대 안 부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다시. 예. 됩니다. 영장 발부됩니다. 네. 계속 나오실 것 같아요. 네. 예. 자, 방금 그림을 봤는데요. 네. 쫄았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 처음 특검에 출석할 때하고 예.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할 때하고 좀 비교해서 세 장면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하. 국조특위에 출석할 때 삼성과 관련된 그 반대 집회를, 그러니까 기습 시위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도 물론 이제 경호원들이 있었지만 대단히 여유 있는 표정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국조특위에서도 상당히 이제 자기가 할 말들을 최대한 피해가면서 하는 전술을 잘 모른다, 최순실도 모른다 이렇게 했었고요. 여유가 있었죠. 그리고 그 특검 수사를 받으러 갈 때도 엷은 미소가 있었습니다. 들어갈 때는. 물론 이제 수사를 다 마치고 나갈 때는 굉장히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예. 들어갈 22시간을 때는- 받고 나왔잖아요. 예. 그 전에 들어갈 때는 상당히 엷은 미소가 있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굳어 있었죠. 출발부터. 그리고 그 어떤 질문을 던져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특검에서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법원으로 가던 길에도 기자들이 들러붙어서 뭐 질문도 하고 했지만 뭐 굉장히 표정이 굳은 채로 예. 아마 지금도 굳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기자들이 들러붙은 분들. 월요일 날, 죄송해요. 업계 용어가 막 나오거든요. 월요일 날 그 예. 영장 청구하기 1시간 전에 예.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하고 제가 같이 있었어요. 아하, 문강배. 변호사 등 몇 예. 분하고 같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명하면 됩니다. 네. 영장 청구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나는 100% 영장 청구한다 이랬는데. 그 변호사하고 얘기 한 나누니까. 2시간, 그러니까 30분 전에 예. 하여튼 영장 청구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판단하더라고요. 그때 청구가 안 될 거라고 믿고 있었나요? 예. 그 문모 변호사는 예. 윤석열 변호사와 20년 가까운 친구고 서울대 가깝죠. 칠구학번 동기. 예, 그렇게 하고 근데 뭐 문강배 얘기하니까 변호사 안 그래요? 윤석열 팀장이 검사하다가 잠깐 왔을 때 중간에 태평양에 있었죠. 태평양에 있었는데 같이 형사 사건 또 같이 처리하고 예. 그 이후로 아마 그 이후로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그렇다고 하면 그러더라고요. 문강배 변호사라고 예.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가서 피켓 시위했잖아요. 네. 그 변호사는 법정에서 얘기해죠. 밖에서 그래요? 아니 뭐 변호사는 전국이 제 나우바르지잖아요. 뭐요? 나우바르지. 업계 용어신가 봐요. 업경화 아니 근데 오늘 가서 뭐 시위하셨어요? 아니 그 이재용이 왜 구속돼야 되는가? 이재용이 왜 구속돼야 하는가? 광화문에 촛불 민심을 전달해 준 거죠. 예. 그리고 탄원서를 하루 만에 예. 접수를 받았는데 25,000장 탄원서를 이제 법원에 또 제출해야 돼요. 그 민변에서 받은 거죠? 아니 퇴진행동에서 받았는데 퇴진행동. 예. 박스로 13박스를 하루 만에? 예. 형사계에 접수를 하고 예. 그 하러 간 참에 이재용 구속 예. 촉구 기자회견도 하고 샤우팅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민변 회장 떨어진 건 몇 월이었죠?
예. 방송 다른 이야기 하시죠? 최 교수님. 아니, 그런데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이재용 측 변호인이 예. 자, 이제 4시간의 신문은 끝나고 예. 이제 법리 검토 들어가는 그 시점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짧게 했잖아요. 아하. 근데 그때 얘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예. 자, 충분히 소명했다. 구속영장은 기각될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허. 그래서 왜 저렇게 자신감이 있지? 예. 왜냐하면 들어갈 때 이재용 부회장과 나올 때 이재용 부회장 표정이 정말 안 좋았던 건 누구나 다 느꼈을 거고요. 예. 특히 나와서 어떤 이례적인 발표 속보가 있었냐면 처음에는 왜 특검을 들렸다가 법원으로 가지? 근데 그렇게 약속이 됐다는 거죠. 특검으로 가서 특검과 같이 움직이고 카니발로 갈아타지 않습니까? 예. 끝나고도 영장 기각 발부 이게 결정될 때까지는 특검 사무실에 대기하기로 했는데 예. 서울구치소로 간다. 예. 근데 이제 아침에 시끌시끌했어요. 특검으로 가는 게 절차적으로 맞는 거냐, 특혜 아니냐. 예. 그러다 보니까 특검에서 그것조차 부담이니까 자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전해진 바로는 법원이 서울구치소에 가서 대기하시고 그랬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원래 정황을 대기 장소가 거기 아니에요? 네 원래는 예. 거기죠. 아니, 그래서 대기 장소를 영장 판사가 정해줍니다. 아하. 법원에 있을 수도 있고 예. 아니면 구치소에 뭐 대기할 경찰서에 수도 있을 있고. 수도 있고요. 예. 정해주죠.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한 이재용 부회장은 구치소에서 대기하라고 그리고 좀 제 생각에는 이건 좀 이제 비방송 용어입니다만 쫄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그래서 오늘 와서 정앵커님을 뵈면 여쭤봐야지 했던 게 예. 이 구치소 가본 사람이 드무니까 그래요? 최근에 우리 좀 주위엔 계셨잖아요. 90%인데? 그냥 뭐 어떤 느낌이에요? 과반수는 아닌데 예. 네. 여기도 갔다 50%는 와봤죠. 되죠. 저도 갔다 와봤고 여기도 갔다 와봤고요. 저도 안 가봤어요. 가봤어요. 네. 가장 최근이시잖아요. 네. 과반수는 안 됩니다. 50%. 50%. 예. 50%. 그때 구치소에 있으면요, 이론상으로는 구속이 안 될 거라고 믿고 싶죠. 아, 근데 화장실을 1시간에 한 번씩 가고 싶습니다. 왜요? 쫄아서. 결국 예, 몸이 쫄리니까 자꾸만 몸에 있는 물이 나오는 위축이 거죠. 되는군요. 예. 가장 큰 반응은 예. 설사를 대체적으로 해요. 그건 당신이 죄송합니다. 이 변호사 장이 안 좋은 거. 아니요. 뭐 제가 사실은 뭐 참여정부 때 예. 청와대 뭐 수석도 했고 장관도 뭐 다 변호해봤죠. 여러 번 변론했었는데 대부분 신경성을 해서 장염 증세를 많이 예. 나타내요. 배가 안 좋군요. 소변도 물론 소변도 10분 만에 뭐 예. 그냥 금방 누구 왔는데도 또 소변 마렵다고 또 가고 그래요. 최 교수님, 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 예수께서 네.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고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데 네. 그 전날 기도를 합니다. 겟세마네에서 하죠. 예, 하나님께 네. 주여 이 길을 피할 수 그렇죠.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 심정이 네. 그냥 평범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네. 평범하게 살았으면 음. 이런 마음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괜히 기업 회장으로 태어나서. 근데 좋지 않으신 비유 같아요. 예. 왜 얼마 전에 헌재에서도 예. 대통령 대리인단이 예. 마치 박근혜 대통령을 예수 혹은 소크라테스에 예. 비유를 해서 그들은 정말 어찌 보면은 이 민초들을 위해서 예. 노력을 하다가 나름대로 법을 설파하고 철학을 가르치고 혹은 복음을 전파하고 하다가 예. 정치적 탄압으로 아하. 처형된 분들인데 비교한 이 게 적반하장인 거죠.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또 그 삼성가의 이 부정. 황태자 예. 그 부회장을 또 예수에 비유하시면 그냥 심정만 비교했습니다. 아, 심경만.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제가 방지문이 될 뻔했습니다. 네. 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장 저는 뭐 거의 한 100% 영장 발부된다고 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우선 그 이유를 좀 짚어주셔야죠. 특검이 신의 한 수를 뒀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장단 예, 사장단 미래전략본부. 본부장 예. 사장단 이지성, 뭐 장충기, 장충기, 박상진. 박상진이 사장단하고 같이 4명을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예. 그 중에 법원은 재량이 있습니다. 한두 네. 명은 영장 기각시킬 수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만 영장을 청구를 하고 나머지 3사람은 불구속 기소를 해버린 겁니다. 예. 그렇게 되지면 법원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는 거고 또 삼성 쪽에서는 경영에 차질이 빚는다 이런 논리를 펼칠 텐데 실질적으로 경영에 일선에 서 있는 사장단들은 불구속 놔주고. 기소돼 있기 때문에 경영에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실제 회사를 운영하고 그렇죠. 사실은 이재용 회장은 어찌 보면 정무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사장단은 놔뒀으니 네.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별 일 없으신
이재용 회장님께서 가시는 게 맞겠다. 그렇게 아니, 하면 그렇죠. 법원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법 감정도 예. 고려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 영장 기각되면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예. 자, 그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본 거고요.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뇌물 공여 액수가 사상 최대 네, 금액이잖아요. 430억. 430억. 예. 유례가 없었던 거고요. 또 재질도 아주 나쁘죠. 음. 재질이 국민의 노후연금을 자기 개인의 경영권 성계에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2009년도 등의 비자금 사건에서도 사실은 증거를 인멸할 전력도 있고요. 예. 지금 공교롭게도 이 삼성 관계자들의 진술이 다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엇갈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용의 이재용 부회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요. 그 박상진 그런데- 사장 같은 경우는 핸드폰까지 나왔고. 네. 그리고 네. 바깥에 이재용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 그 지위를 부회장이란 이용해서. 지위를 아하. 이용해서 말 맞추기하고 진술 변경을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인멸. 증거인멸의 우려가 예.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네 번째는 그거예요. 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실탄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실탄을 이재용 부회장이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어허. 그건 아무 데서도 안 나온 얘기인데 아주 그렇죠. 독특한 이론이에요. 예. 예. 이론이 아니라 분석이죠. 분석. 네. 그럼 법원도 그것을 염두에 둘 것이다. 그리고 오늘 제가 오늘 또 그 앞에서 기자회견을 예. 했고 그런 아니, 내용으로 내용이 아마 전달됐을 거예요. 아니, 그 최 교수님. 네. 예를 들면 이제 이 영장, 지금 이제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뇌물로 본 것은 최순실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최순실이가 그렇죠. 공무원이 아닌데, 네. 그러면서 법 논리상으로 보게 되면 공모했다.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했다. 그럼 네. 공모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공모 과정에서 이재용도 알고서 같이 공모했다. 그렇죠. 잠깐만. 그 부분은 예. 그렇게 정리해야 예. 돼요. 원래 뇌물죄는 예. 공무원의 신분범이야. 공무원이야만 가능한 가능하죠. 건데 예. 공무원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모를 하면 예. 같이 처벌받는 거고요. 그렇죠. 예. 뇌물 공여죄는 예. 돈을 주는 쪽이니까 공무원이든 비공무원 관계없이.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네. 그러면은, 이재용 회장이 정말 강요에 의해서 준 거냐? 네. 아니면 대가를 요구하면서 준 거냐? 네. 이게 이제 쟁점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쟁점이죠. 그래서 삼성 측의 전략은 돈을 준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예. 확증돼 있는 겁니다. 증거가 존재하는 거고. 이걸 피할 수는 없으니까 돈을 준 건 맞는데 여기서 질문은 왜잖아요. 왜? 왜? 그럼 왜 대삼성이 국내에서 최고 대기업이 글로벌 기업이 왜 최순실에게 또는 이제 그 딸 정유라에게 예. 그러니까 물론 승마협회 회장사라는 명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과도하게 전폭적인 지원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코레스포츠라는 별로 이 존재 가치가 없는 회사와 220억짜리 계약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니까 왜를 설명해야 되는데 대통령과 독대한 거 이미 다 알려졌고 나왔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승마 지원하라고 압박을 해서 우리는 우리는 강요에 의해서 했다. 정치 권력의 위세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 오공으로 가보면요. 전두환이 재계 총수들 불렀는데 안 오니까 국제그룹 해체해버리잖아요. 예. 용산에 그 건물 아직도 서 있지 않습니까? 미군 부대 쪽으로는 막혀있는 이상한 설계의 건물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권마다 좀 경험을 해온 기억이,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압박했다. 돈을 안 낼 수가 없었다. 예. 이렇게 이제 지금 나가는 게 강요 주장인데 강요든 뇌물이든 제 생각에는 이 박근혜 대통령은 참 난감해요. 삼성이 강요했다라고 주장하면 강요도 죄입니다. 강요죄가 되는 직권남용입니다. 거죠. 예. 강요죄가 되는 거고 공갈 협박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기업의 돈을 뜯기 위해서 공갈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미지는 삼성이 구겨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뇌물죄가 훨씬 큰 죄고 그리고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헌재에서 뇌물죄 등 탄핵 사유를 명시할 때 예. 뇌물죄가 있다 보니 이번에 헌재에서도 5개 항목으로 줄였습니다만 5번이 뇌물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검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건데 특검은 뇌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대가성이 있으면 뇌물이고 대가성이 입증 안 되면 삼성의 주장처럼 강요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대통령은 못 피해가지만 여기서 삼성이 주장한 게
봐라 7월 25일 대통령 독재를 했고 코레스포츠와는 8월 후반에 8월 20며칠에 계약 체결을 했는데 합병은 그 전에 이미 결정돼서 그렇죠. 진행이 된 것이다. 예. 그러니까 대가 관계가 시간적으로 안 맞는다 그랬는데 예. 2015년 태블릿 PC와 증거가 우르르 쏟아지면서 삼성의 논리가 지금 허물어지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조희연 판사 네. 검색 순위 1위. 네. 살면서 처음 경험하는 일일 것 같은데. 아, 그럴까요? 예. 조희연 교육감은 알아도 우리가 조의연 판사는 실검에 올랐어요. 예. 제 생각에는 롯데 판결 때도 아마 실검에 오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예. 드는데요. 실검 한 근데 3위까지 올라갔겠죠. 그럴까요? 신동빈 기억을 부회장 못하겠습니다. 영장 기각하면서 예, 영장 신동빈 그때도 실검 순위 올라갔었나요? 예, 그렇죠. 실검에 관심들이 많은 관종이시네. 예. 예. 어떻게 할까요? 좀 캐릭터 분석을 좀 해봤어요? 저는 정치적 사실- 영향을 받는지 아니면 진짜 법리 분석만 하는지.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매우 꼼꼼하게 수사 기록이나 뭐 이제 그 내용 관련 내용을 굉장히 꼼꼼하게 들여다 본다는 것이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번에 이제 실질 심사도 이례적으로 4시간 이상 했기 때문에 예. 스타일이 굉장히 그 아주 꼼꼼하게 법리를 잘 다퉈가지고 결정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게 그 정설로 알려져 있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법조 기자들 통해서 취재를 좀 해보면 이미 게임이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촛불 민심이 벌써 12주째 그 추운 날에도 10만이 넘는 인파가 몰려 그때 방송하다가 나와서 우리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추워가지고요. 예. 하울빈에서 와서 저도요. 방송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추운 날에도 10만이 넘는 인파가 예. 광화문에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 국민적 관심 사안이 돼버린 이 이슈에 대해서 조희연 판사가 법리만 가지고 하겠냐, 국민적 법감정을 고려해서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호 변호사님이 더 저보다 예. 많이 그래서 취재를 하시는 네 거예요. 시간 동안 아니, 그래서 지금 SNS에서 뭐 예. 봤더니요 이런 얘기가 떠돌아요. 이완용이 될 거냐 안중근이 될 거냐. 이런. 저는 좀 법률가니까 예. 법적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4시간은 좀 이례적으로 공방이 길었다는 거잖아요. 예.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대통령 말씀하실 때 자기는 가만히 있었다. 어허. 우리가 부탁한 적 없다. 예.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특검에서는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도 명시적으로 청탁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하지 않더라도. 않더라도 전체 분위기상 그 청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면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지금 또 하나는 독대가 합병 이후에. 예. 이후에 예. 독대한 거 아니냐. 그런데 합병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독대는 안 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안중복 수석과 고용복지수석 등을 통해서 지시를 해서 실질적으로 만나요. 만나고 삼성 합병 성사 되도록 좀 챙겨봐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삼성하고도 만나고 국민연금에서도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서 국민연금이 합병 비율도 조작을 하고 예. 그다음에 시너지 효과의 부분도 조작을 해서 발표를 하고 실질적으로 종전에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던 내용 부분을 번복해서 합병 찬성 쪽으로 결의하도록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은 이미 특검에서 증거가 다 확보됐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아마 판사를 설득시키기 어려울 거고요. 두 번째가 영장 청구되면서 조선일보나 경제심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경제 위기론, 예. 경영 공백론. 이 부분도 법정에서 이야기를 아, 그것도 얘기가 됐나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재벌 총수 구속될 때마다 항상 단골 메뉴죠. 단골 메뉴죠. 흘러간 노래인데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재용 회장이 그 특검에서 조사를 받고 영장 청구하고 이러면서 삼성 주가가 계속 올라요. 예. 그 이야기는 재벌 총수가 없다고 해서 기업이 망하는 건 아니다. 예. 오히려 재벌 총수들이 전문 경영인도 아니면서 엉뚱한 지시를 하고 엉뚱한 짓을 해서 예.
회사를 어렵게 만들고 알겠습니다. 그 그런, 부분은 그런 이제 측면이 있다는 그 거예요. 부분은 이제 법리적인 거는 뭐 네. 이제 또 다 네. 법리적이지 않은 거는 이제 좀 살펴보더라도 법리적으로 일단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게 되면 제3자 뇌물공여죄로 들어가지 않나요? 그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 좀 나뉘더라고요. 두 가지인데요. 예. 기소가 예, 재단, 뇌물공여에 그냥 예. K스포츠 재단하고 미르재단. 미르재단 부분은 뇌물 제3자 뇌물 공여. 공여니까 아. 그건 부정한 청탁이 예, 그다음 필요한데 비덱스포스는 그건 이 공동체니까 뇌물 그런 공여. 경우에는 뭐 대가관계만 있으면 되는 예. 거예요. 사실은 둘 다 대가관계는 문제가 없는데 예. 앞부분은 조금 더 엄격하죠. 부정한 대가관계. 청탁이 있었느냐 문제인데 예. 대통령 뭐 나 이렇게 해주겠다 합병시켜 줄 테니까 최순실 쪽에 돈을 예. 줘라.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그 7월 25일 날 이제 특검이 그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7월 25일 날 대통령이 그 비서관 회의에서 작성이 되었던 네. 대통령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업을 잘 이해하는 이 정권이 있을 때 이세 승계를 마무리해라. 임기 내에 승계가 마무리되길 바란다. 바란다. 이게 그렇죠. 대통령 말씀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네. 느닷없이 기업에 가갖고 그리고 그 전에 보게 되면 이미 재벌 총수들하고 그 7월에 단체로 면담이 있었고 네. 또 2016년 2월에도 단체로 면담이 있었는데 있었고. 특정 기업을 찍어갖고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재벌 네. 특검에서 보고 있는 게 그 대목을 아주 집중적으로 보고 그 있는 대목이 거거든요. 집중적일 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제2의 태블릿 PC에서는 그 전해 자료도 나왔다. 그렇죠. 또 그 이후에 그 전해에도 독대라고 이야기하기엔 행사에서 만난 건데 이재용과 박근혜 대통령 만났어요. 예. 이게 대구 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만났어요. 그 대구까지 가서. 2014년 9월 15일입니다. 그로부터 예. 이제 지금 10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예. 7월 25일 독대가 예. 9월 만나고 다음에 7월에 만났으니까. 근데 저는 신문에서 이해가지 않는 보도가 뭐냐면 7월 25일 독대에서 40분을 만났는데 이재용 부회장과 예. 박근혜 대통령이 예. 20여 분 이상 그 시간의 절반을 할애해서 역정을 냈다. 이런 기사가 있었고 그렇죠. 불같이 화를 냈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왜 승마 지원 안 하느냐? 근데 그 전에 청문회, 1차 청문회로 가보면 이재용 이 부회장이 그 질문에 대통령의 말씀을 그 독대하던 당시엔 이해를 못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 돌아와서 임원들과 회의하니까 돈 내라는 얘기였다. 나중에 이해했다. 이렇게 청문회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네. 그러면 마주 40분이나 마주보고 있는 사람은 이해도 못하는 얘기를 박 대통령은 쏟아냈는데 예. 화도 내고 역정도 내고 이상하잖아요. 예. 근데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 그 전에 대구에서 만났을 때 자, 그럼 이 승마협회 회장사를 좀 맡으시오. 이런 얘기도 했고 말이죠. 두 개를 했어요. 네.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줘라라고 해갖고 그 다음에 3월에 네. 박상진 삼성전자 회장이 맡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승마협회를 도와달라고 하는 얘기까지 한 거로 보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 7월 25일 독대 이후에는 승마협회 임원, 임직원 2명을 갈아치우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삼성맨으로. 대통령이 무슨 승마협회 임직원을 갈아치워요. 이게 예.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막 벌어졌는데 예. 문제는 저는 또 대통령이 그러면 쫄 거면 빨리빨리 쪼지. 쪼는 왜 게 십- 뭡니까? 그러네요. 지적하는 거죠. 자, 무슨 그러면 닭입니까, 요구할 대통령이? 거면 빨리빨리 요구하지. 왜 10개월을 기다렸나 봤더니 참 그 사이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더군요. 그건 제 정유라 씨가. 주장이죠. 네. 제 주장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6명이나 이 승마 네. 선수를 육성하기로 했는데 5명은 흔적도 없고 정유라 하나에 뭐 이 사이클에 다 맞춰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매우 이상했었는데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은 25일 독대 한 번뿐만 아니라 1년의 흐름들이 있는 과정에서 예. 그때 결정적인 날이었던 거고요. 그렇죠. 그 전후에 말씀하신 대로 합병이 이루어졌고 예. 그 다음에 드디어 이 비덱 스포츠, 당시 이제 코레 스포츠입니다. 220억 컨설팅 계약이 이루어졌고 돈이 이제 흘러가기 시작했고 이 모녀는 독일로 날아갔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잠깐 또 하나. 네. 7월 7일 날 그 연금 기금 관리본부장인가 누굴 또 만나잖아요. 홍완선. 이재용이. 네. 홍완선. 예. 그 부분까지 만났는데 이게 그렇죠. 내가 전혀 이 흐름을 모르고 있었다. 청문회에서 그 얘기를 했죠. 예. 그냥 이 만나 달라고 해서 만났다라고 이제 면피를 했죠. 그런데 또 특검의 자료를 보면요. 그 둘이 만났을 때는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특검에 기자가 물어봐요. 왜 이 둘이 만났을 때 국민연금에서 도와달라는 얘기 이재용이 안 했냐. 그러니까 네. 특검에서 원래 선수들은요. 그거 얘기 안 해도 다 압니다. 그래서 아까 이재화 네. 변호사 얘기한 명시적으로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이 분위기상 이런 대부분 판례가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얘기거든요. 네. 7월 25일 날 이재용 부회장이 역정을 냈다, 대통령이 역정을 냈다는 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거의 자백이에요.
역정을 냈다는 거는 처음 이야기하는 사람 역정을 낼 수는 없고 그렇죠. 그 전에 약속을 했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예. 왜 약속 안 지키느냐고 역정을 내는 아, 거죠. 이미 그러네. 다 교감이 돼 있는데 왜 안 지키느냐. 그리고 이재하 변호사님이 가끔 보면 1년에 한두 번씩 일이에요. 오늘이네요. 오늘의 그날이 오늘이야. 아, 역정을 냈다는 것은 네. 거의 그렇죠. 나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었고 그렇죠. 약속을 안 지켰다는 것에 대해서 질타를 받은 겁니다. 그래. 라고 그날 자백을 새로운 제안이 왔다는 게 아니죠. 예. 그 국회의원들은 그 부분을 자꾸 물고 늘어졌어야죠. 이거 좋은 건데 그날은 안 나왔고 나중 기사로 삼성이 결국은 전략을 짜잖아요. 예. 처음에는 우왕좌왕하다 전략을 전략을 미스다. 짜서 강요라는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굴지의 회사 기업 총수한테 화를 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린 이렇게 무서웠다는 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사를 흘렸는데 했는데 그게 자백 이게 지금 수준이었다. 말씀하신 대로 아하. 사실은 이전 자료가 나오면서 예. 자백처럼 돼버린 셈이네요. 알겠습니다. 실제로 예. 영장 실질 심사 오늘 4시간 정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특검이 도저히 그 삼성 측 변호인단에 밀릴 수 없을 만큼의 사실관계가 충분한 증거를 제출을 했다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중에 알려져 있지 않은 내용도 상당히 있다라고 예.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검찰이 얘기했던 대로 증거는 차고 넘친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오늘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자료가 갔기 때문에 영장 실질 심사가 이후에 영장이 안 나오거나 이럴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그러니까 법조계 내부에서도 그렇게 보는 것 아까 같더라고요. 보면은요, 이제 그 제가 변호사분들한테 여쭤보면 네. 이런 얘기를 해요. 12일 날 22시간의 조사를 받고 나오잖아요. 그때 특검이 무척 강경합니다. 그런데 13, 14 가면서 신중론을 좀 돌아서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지, 그리고 이른바 이제 보수 언론의 논조가 특검이 봐주기도 안 되지만 근거 없이 올가매기도 안 된다 하면서 네. 언론이 삼성을 비호하는 쪽으로 도는 게 13, 14, 15일까지 돕니다. 오늘도 엄청나게 썼어요. 예. 뭐 그런데 불구속 수사가 대세라는 등. 그래서 이제 그 몇몇 변호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일 날 그렇게 강경하게 얘기했으면 영장 청구가 문제가 있으면 그게 얘기가 흘러나오지 않는다. 문제가 있으면 내부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네. 흘러나오지 않는데 흘러나온 거는 합의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 그때부터 사실 4일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외풍의 특검이 시달렸다. 예를 들면 네. 전화가 온다든지 그러니까요.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언론이 움직인다든지 언론은 세게 움직였어요. 예. 언론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요. 오마이뉴스는 저긴 로비 대상 아니에요. 네. 네. 잠깐만요. 아무도 예. 공개를 안 한 거를 예. 단독을 하나 공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있다가 여기 좀 얘기 듣고 그러니까 지금 분량에 신경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 변호사님 하세요. 근데 그 요 얘기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실제로 특검이 나올 동안 상당히 흔들렸고 예. 특검 내부에 삼성의 로비가 강력하게 들어왔던 것은 흔들려 보이는 척했죠. 아니 근데 그런 네. 얘기가 있었어요. 삼성이 이제 그 특검이 삼성으로부터 상당히 로비를 받고 있어서 흔들린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얘기가 시중에 흘러다녔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판단을 했어요. 이를테면 양쪽에 국민 여론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즉각적으로 이재용을 예. 구속해야 된다라는 주장과 이재용을 당장 구속하면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느냐 이런 위기론을 그리고 이제 한국의 경제지나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여론이 막 들끓기 시작하면 특검의 모든 수사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뜸들이기를 하면서 여론을 간보기 한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예. 재벌 총수가 들어간다고 해서 경제나 그 기업이 흔들지 않고 오히려 잘 된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가 많고 통계도 네. 많고 예. 심지어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 FT 같은 경우에는 극찬을 했단 말이에요. 재벌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중요한 거는 주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삼성의 주가가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내일 아침 주가가 또 어떻게 될지 그 굉장히 예.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고 이미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예. 다국적 기업이잖아요. 삼성이라는 회사는. 그러니까 더 이상 한국 스타일의 이런 재벌 예. 안 되는 형태로는 거죠. 경영을 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입증이 되는 것이고요. 이 기회에 재벌 기업의 개혁해야죠. 지배구조 예. 개선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서도 더 이상 입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얘기를 하고 것은요. 싶습니다. 그냥 주가만 오르는 게 아니고 해외 투자가 는답니다. 그 그러니까요. 기업에 대한 예. 투명성이 이제 제고된다고. 예,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TI 국제 투명성 기구에 민주정부 10년간 상당히 공을 들여서 10위권 안에 들어왔었는데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상당히 추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투명성 기회가 제고. 그렇습니다. 이재하 단독. 변호사님 한때 기자 생활했죠. 예. 자, 이재하 기자 나오시죠. 단독. 오늘 사실은
신문들이 예측도 못하고 예. 실제 지금 영장실질심사 이후에 보도도 안 나왔었는데 변호인 이재용 변호인의 히든 카드가 있어요. 예. 그 어떤 주장이냐? 그 주장입니다. 원래 뇌물수수죄에서는 기본적으로 수뢰자들을 조사를 한 먼저 조사. 이후에 예. 공여자들을 처벌하든지 기소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수뢰자 박근혜 대통령은 조사도 하지 않았지 예. 않느냐. 이재용은 어디에 도망갈 사람도 아닌데 예. 박근혜 대통령 조사한 이후에 이것이 맞다면 그때 영장을 청구하라. 이 주장을 할 겁니다. 했을 할 겁니다.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아마 오늘 했을 거예요. 예. 그 전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죠. 예. 근데 그 주장을 할 부분은 것이다. 예. 아마 판사인데 가장 고민하게끔 하는 주장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그 논리는 어떻게 설 해명을 해야 세고 돼요? 예. 2월 초에 조사한다고 했는데 2월 5일서부터 2월 15일 사이에 예. 조사한다는 겁니다. 그때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근데 이건 계속 특검뿐만 아니라 검찰이 나와서 스스로 억울한 내용을 밝혀라라고 요구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번번이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억울한 게 없나 보죠.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핑계로 네. 박근혜 대통령 조사한 이후에 상황이 호전될 것을 이제 예상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나 검찰 특검은 어떻게 대응을 했고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 그러니까 거냐고. 특검은 이 주장을 사실은 특검에서도 변호인들이 이런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이것은 통상적인 뇌물 사건이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뇌물 사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게 지금 불소추 특권이 있고 불소추 특권이 있고 몇 있기 번 때문에 나오라 그래도 일단 거절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하. 선우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예. 그리고 그 선우를 따지지 않아도 수뢰자를 조사하지 않아도 증거는 차고 넘친다. 너무 이 논리로 명백하기 때문에. 돌파할 거로 예.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특종은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 법원은 이미 다 끝났고 예. 영장 실질 심사는 다 끝났고 예. 지금서부터 12시까지 시간 여유가 있어서 사발면 먹고 기다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셔야죠. 특종은 엄한데 아니,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법조계는 실제 그런지 모르지만 법조계에서 네. 이것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사건은 일단 12시 전에 예. 이미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버리면 기록을 제대로 안 본 것처럼 티가 나잖아요. 예. 그럴 때는 다른 기록을 본다든지 라면 먹고 있다가 12시 시간 보고 그 예. 이후에 발표를 한다. 예. 그렇게 하면 이제 부시시한 얼굴로 해서 라면 먹으면 좀 붓거든요. 면밀히 기록을 본 결과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예. 해서 영장을 발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그러면 단독이 네. 예. 단독이 조희연 검사가 라면 먹는다 이런 겁니다. 앞부분 거는 그 제가 취재한 결과고요. 예. 뒷부분은 최- 세간의 속설을 말씀하신 예. 거니까. 네. 최 교수님, 아니 네. 이런 얘기가 맞아요. 일테면 그 여의도에서 도는 소문이 네. 보통 3선, 4선 이제 뭐 수도권 내리사선이랑 맨날 잘난 척하는 안민석 의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의도에서 떠도는 속설이 뭐가 있냐면 벙어리 3선 한다 그래요. 언론에 노출되고 네. 활동을 잘하면 이게 공격, 예. 화살을 맞다 보니까 십자포화를 맞게 3선 못 되죠. 하는데 입 다문 거 가만히 있으면 뭐 3선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이거 우리 패널이나 예. 이 진행자께서도 같은 지금 이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희귀락락하지만 예. 저는 좀 걱정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상암동으로 오면서 예. 광화문에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분이 TV에 나오는 분이시네요 하고 알아보시고 아하. 이 제 성향은 잘 모르셨던 것 예.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좀 수박 아니에요, 수박. 분노를 쏟아내시는 분이 예. 본인 스스로 나 아주 꼴통 보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왜 대통령 편을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느냐. 근데 지금 왜 이 태극기 집회라고 소위 예. 부르는 그 친박 단체의 탄핵 반대 집회, 이게 탄기국 이렇게 부르더군요. 예. 탄핵을 기각시켜라 하는 뭐 국민행동본부라고 하니까 예.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또 집회 나와요. 뭐라고 영장 발부 판사가 안 읽어보고 사발면을 먹고 시간을 때웠다고. 이미 4시간 다 봤죠. 네, 다 근데 보셨겠죠. 사발면이 아니고요. 짜장면 먹고 있을 수도 있어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일단 이런 거. 저녁은 드셔야 되니까요. 예. 뭐 야근 중이시니까. 이 변호사님, 예. 재판이 들어가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이게 우리가 또 잘못된 오도된 그 정보가 있는데 1억 이상이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간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형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 거 아니, 아니에요? 뇌물 공여는요, 예.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2천만 이하의 벌금이었고. 받은 5년 사람이 더 이하예요? 중형이죠. 그 뇌물 공여는 낮고요. 그러면 그거는 형법상의 뇌물 공여죄가 되는 거고. 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특가법으로 빠지나요? 이렇게 가중처벌을 안 하고요. 예. 그거는 수뢰자, 받는 사람. 뇌물 수수죄는 뇌물 수수 430억.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지면 박근혜 대통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30억의 수뢰죄로 기소가 될 텐데요. 예. 그렇게 되지면 뭐 적어도 무기까지도 가능하죠. 그리고 그 공범 최순실도 역시 무기고. 그렇죠. 가능하죠. 아하. 그 중에 이제 선우를 가려야 되는데, 뭐, 그 특검의 주장으로는 이 공동체다, 한 몸이다. 예. 어? 그럼요. 앞으로 봐도 한 몸, 뒤로 봐도 한 몸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재용 그 부회장은 특경법은 예. 횡령, 업무상 횡령. 그 지금 위증. 위증. 예. 비대에게 보내준 거하고 장시호에게 보내준 거. 예. 16억. 네. 그 부분은 삼성전자의 돈으로 줬으니까 아하. 그 부분을 특가법상 업무상 횡령이 되네요. 그 부분이 오히려 양형이 큽니다. 와. 그런 거 그리고 지금 위정죄하고 사실은 뇌물공여죄가 법정형은 동일해요. 5년 이하의 징역 동일합니다. 2천만 원 이상의 벌금. 예. 2천만 원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2천만 원 이하죠. 이하죠. 벌금은 뭐 예. 의미가 아, 없을 예. 거고요. 5년 이하의 예. 특가법상의 횡령. 예. 그게 220억이니까. 근데 그건 계획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횡령은 넘어가면 한- 220억은 아니고요. 예. 횡령은 90억입니다. 그 중에 네. 70억? 96억. 90억. 이 빼놓은 실제 자, 뺀 그러니까 거. 예. 포레 실질- 스포츠와 계약해서 실제 220억을 송금한 주기로 하고 또 2차례에 걸쳐서 송금한 금액. 그거하고 동계 스포츠 그렇죠. 연재재단 예, 16억. 96억. 96억. 네. 예.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들어갈 때 어떤 기자가 굉장히 격앙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수백억 회사 돈을 횡령하시고 지금 뭐 떳떳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게 수백억은 아니고 횡령은 말씀하신 대로 100억보다 조금 작죠. 현재 시점으로. 예. 96억 네. 8천만 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204억 그 정경련을 통한 두 재단에 대한 출연금도 이게 횡령이다라고 한다면 수백억이 맞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300억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근데 현재는 어쨌든 횡령 부분은 이 비덱에 보내준 96억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비덱에 보냈고 장시호에게 16억. 16억 네. 해서 근데 그 96억. 16억은 이제 그렇죠. 삼성전자 돈이니까 예. 이게 뇌물로 확증이 된다면 이것도 횡령이 되겠죠. 보통 업무상 배임하고 업무상 횡령이 비슷한 줄 아는데요. 횡령은 굉장히 재질이 안 좋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경영을 하다 보면 경영 판단을 잘못해서 뭐 배임은 업무상 할수 있죠. 배임이 예. 배임하고 그 죄가 안 되는 거하고는 사실은 경계도 변호사나 판사들도 그 사안사안마다 고민해봐야 알거든요. 예. 그런데 요 사건 같은 경우는 한 96억인 일반인 같은 경우는 7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정도의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들어본 결과, 내일 아침 삼성의 이재용 회장은 살면서 처음 먹어보는 무상급식을 먹어볼 것 같습니다.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는 시사 분석.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정봉주의 품격시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